자, 조금 더 수준을 높여버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반드시 수직이기 때문에, 거리가 수직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좀 더 수준 있게 만들어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단이 존재하고, 자, 보십시오. 계단이 존재하고, 여기가 뭐냐 하게 되면 수평면에 있고, 여기다가 원판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원판을 올려놨는데 하는 얘기인데, 이 원판에다가 힘을 최소한 얼마를 가해야 요것을 끄집어 올리겠는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잡아당겨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토크를 설명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D 곱하기 F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동을 했었지요. 여기서 이동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고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무게 중심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게 500뉴턴이라는 것은 G가 10일 때 50kg을 의미하는 거예요. 50kg의 물체에 여기서 최고점에서 얼마의 힘을 당겨야 얘가 굴러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이 얘가 몇 메타냐 하게 되면은 0.5인데 산술적으로 요거의 높이가 0.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단의 높이가 0.2라고요. 그러면 얘가 0.2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0.3메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0.3이고 얘가 얼마예요? 반지름이지요. 그러면 0.5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요것을 x라 해 볼게요. x를 계산해 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 마음대로 거리 이동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요것이 조금 난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 0.5 제곱은 하는 거예요. 요거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0.3 제곱 플러스 x 제곱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x라는 것을 계산하시면은 0.5 제곱 0.25가 되겠지요. 0.25에 0.09가 되겠지요. 그러면 0.16에서 0.4가 된다고요. 아이, 산수. 0.4가 되는데 이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 했지요. 자, 가겠습니다. 자, 움직이는데 최소한 토크가 0인 상황보다 커져야 되므로 일단 토크 총합 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힘이 요렇게 500뉴턴이 작용하고요. 수직 성분의 거리가 요거다 하는 겁니다. 요것을 평행 이동해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아니, 요 힘을 여기다가 내려도 괜찮다고요. 수직이지요. 해서 자, 일단 뭐냐 하게 되면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를,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구하니까 500 곱하기 얼마냐? 0.4다. 0.4m다. 뉴턴이고 요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요것을 요렇게 당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냐 하게 되면은요, 힘과 거리의 수직곱이다. 거리가 요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시계 방향으로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F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지금 요까지가 0.5이고 요까지가 0.3이 되겠습니다. 왜요? 요거의 높이가 0.2니까. 그래서 0.8인데 요거와 요것이 최소한 지금 현재 같다인데, 여기서 힘을 조금만 커버리면 얘가 커서 굴르겠지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자, 고정축이 핵심입니다. 고정축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요 글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축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이 거리가 마음대로 이동해도 괜찮다. 수직 성분의 거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소가하면은요, 얘가 2가 되겠죠. 고로 F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50 뉴턴 이상을 가해주면 굴러간다 하는 얘기예요. 250이면 정확히 정지해 있고 250 이상이 돼버리면은 굴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는데, 핵심 포인트, 이 문제를 낸 것은요, 틀리라가 아니라 거리를 수직 성분의 곱이었는데 이 수직 성분의 거리를 마음대로 이동한다는 거. 지금 현재 힘이 이렇게 돼 있고 거리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평행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평행이동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수직 성분의 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제였는데, 자, 일단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214페이지 문제 해석을 제가 해버린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214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별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책 교재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가속도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각가속도,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알파라고 해요. 요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용어가 헷갈릴지라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각가속도 알파가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회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우리 앞에서는 원운동을 배웠지요. 그런데 회전축이 있고 어떠한 강체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있는 물체에 토크라는 것은 뭐냐?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에서 수직 성분의 힘의 곱을 토크라 하잖아요. 그러면 토크가 존재했을 때 이것은요, 만약에 토크가 없으면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원운동해요. 그런데 힘이 작용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회전체의 각가속도가, 즉 각속도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를 우리가 각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회전축이 있는 물체에다가 토크가 작용할 때에 토크가 작용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 각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생기는 물리량으로 일정 시간에 대한 각속도가 변할 때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앞에와 유사한 걸로서 아날로지로 표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우리 기본 행태 T분의 V-V0.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변화가 생기고 경과 시간에 의해서 초당 속도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인데 여기서 뭐가 힘이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힘이 작용한다. 무슨 말? 직선에서 힘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회전체다라고 할게요. 회전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토크가 작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거기에서 각속도가 변하는 것을 뭐라 표시하느냐? 알파로 표시하면서 똑같습니다.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다 하는 겁니다. 각속도가 변화했을 때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나중에 나옵니다. 일정하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등가속도가 되는데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게 되면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어버리면 사실은요 엄청난 분량이 한 80페이지 내용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자, 가만히 어떠한 강체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에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가해버리면은 얘가 각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점점점점점 각 속도의 크기가 커지더라. 각 속력의 크기가 커지더라 하는 겁니다. 변하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힘이 일정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듯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토크가 일정해 버리면은 각 가속도, 각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속도 오메가가 변할 때에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각 가속도 알파라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것은 t 소요시간이 되겠고, 나중 각속도가 되겠고, 요것은 처음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 가속도의 공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은요, 요것은 일반 물리학인데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자, 잠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하게 되면은요, 요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T고 V다 했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요? 가속도고요. 마찬가지로 면적이 뭐냐? 변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런데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게 작용됐다를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일반 물리학인데 사실은요, 할 게 없습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T고 얘가 오메가라 할게요. 토크를 작용해버리면은요, 얘가 마찬가지로 각가속도 알파 기울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해버리면 변이가 생기지만 회전하는 물체에다가 토크를 작용시켜버리면 각세타가 생기겠지요. S 대신에 각세타라 적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V 대신에 요것은 속도지만 요것은 각속도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리학의 이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혼자 공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가속도라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각 가속도로 대입해주면 똑같은 결과로서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다가 간단히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위가 뭐냐 하게 되면요,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 세크니까 단위가 마찬가지로 우리 가속도의 단위가 메타 퍼 세크 제곱이듯이 여기서는 각 속도의 변화량을 단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길게 해보겠습니다. 각가속도 알파 하게 되면은요, 각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 t당, 즉 1초당 각 속도 변화량으로 표시를 할 것이다.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본래 직선일 때 가속도는 a라는 것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 듯이 똑같은 방향. 즉 다시 말해서 힘이 일정하면 등 가속도 운동이고 토크가 일정하면 등 각가속도 운동이더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자,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요. 평균하게 되면은 과정을 무시한다는 뜻이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가속도가 변할 때 하는 겁니다. 평균 각가속도 A로 표현한 값이다. 평균값으로 표현한 값인데 중요한 것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고 총 소요한 시간분의 총 각속도의 변화량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책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요. 1초 사이에 각속도가 변할 때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을 단위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1라디안의를 지워버리십시오. 1라디안을 평균 가속도 밑에 두 번째 줄 1라디안의 요 사이에 1라디안을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뒤에가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